자,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 11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들어와 계시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챙기셔야죠. 건강.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8시 안 했죠. 안 하고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토론회,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토론회, 그거를 좀 생중계하느라고 대신 라이브 방송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생중계하는 걸로, 그러니까 현장 중계하는 걸로 해서 대신했었죠. 자, 속도가 조금 느려요. 오늘 좀 노트북으로 해서 제가 자리를 좀 바꿔서 좀 이왕이면 조금 더 뒷배경도 환하게 너무 뒤에 막 책 있고 지저분했어 갖고 제가 조금 바꿔서 시스템을 조금씩 좀 개선을 우리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선을 좀 해 나가고 있으니까 속도 느린 거는 여러분들은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15초나 20초 정도 늦게 제가 말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늦게 아마 전달이 되는데 쭉 이어진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라이브 생방송으로 하셨는데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또 보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원래대로 라이브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잖아. 우리 또 라이브 실제로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회수도 많으시고, 또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요 특집 라이브 방송편은 우리가 평일날 뉴스 내보내는 것보다 한 4-5배 이상 많이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으세요. 아직은 뭐 좀 미천한 숫자지만 그래도 세 자릿수 뭐 몇백 명, 한 4-500명 이상 다운 받으세요.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팟캐스트는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내용 뭐 이런 거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인테리 뭐 뒤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용의 충실성을 좀 두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 정할 때도 일주일 거 좀 주제 생각하느라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용님 반갑고요. 2주 만에 뵙고요. 리라님도 반갑습니다. 리라님 전문 방송 진행답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정말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 유튜브는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라이브 방송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저희 채널을 좀 아껴주시고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채널이 커져서 저희가 성장을 하고 채널이 커져서 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들도 많이 조금 이렇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지금 초반에 저희 채널 아껴주시는 분들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여행사들이 어려워진 지 벌써 한 8개월, 9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원금도 이번 11월, 12월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나죠.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11월, 12월이 본격적으로 우리 여행업계 그리고 여행사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되지요. 제 주위에서도 지금 문을 닫고 좋은 날 다시 만나자 뭐 그런 여행사들이 지금 천지 빼깔입니다. 제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짐 싸는데 이사를 도와준 사람도 몇 명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도 좀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가 또 회사 부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여행사 대표님들은 일단은 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많은 여행사 분들 뭐 직업 훈련 다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참 불현듯 지난주 한 주에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 여행사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생각이 불안한 기분이 불현듯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슬픈 예감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진짜 빠따가다가는 여행사라는 대한민국의 여행사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몇 년이 지나면 여행을 여행사가 통해서 가는 게 비정상인 정말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냥 그 뭐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뭐 항상 슬픈 예감은 맞는다고 하지만 꼭 그거는 아니에요. 슬픈 예감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 일, 세상사 사람 일 그거 정말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진심을 갖고 고객을 대하고 진심이 담긴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면 그 진심은 분명히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여행사를 비롯해서 뭐 그 OTA도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하고 우리도 같이 전통적인 여행사도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보기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리라님 믿습니다. 리라님 믿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여행사들에서 가끔 심심하다 싶으면 잊어버릴 뻔하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사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행사가 갖춰야 될 신뢰에 관한 그런 아젠다를 저희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런 뭐 사기 사건들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듣다가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갑론을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자료가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의 소식이니까 요걸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 우리관광이라는 곳에 제가 왜 업체명을 밝히냐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업체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주식회사 우리관광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를 결정했다는 자료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업체가 뭐냐면 이제 웨딩 서비스 하는 업체인데 선불로 먼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선불식 활부 거래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이제 웨딩 서비스가 주 업체인데 이제 하면서 허니문 여행 상품까지 그렇게 같이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관광이라는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부과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활부계약 1,600건에 대해서 해약 환급금 2천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합니다. 과소 지급이라는 것은 되게 조금 지급했다는 것이죠. 원래 지급해야 될 액수보다. 그리고 선수금 보전 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무려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이 이게 50%래요. 50%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우리관광은 선불식 활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서 해약 환급금
80여만 원 과소 지급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이 얼마냐면 많아요. 억, 10억, 100억. 138억 정도 돼요. 138억 정도. 예,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이 138억 원 중 43.9%에 해당하는 60억 8천여만 원을 예치 기간에 보전하고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50%는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뭐죠?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날려주셨습니다. 참 뭐 전통적인 또 여행업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관광인데 소비자들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보고 내용 안 봐요. 소비자들은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 여행사가 또 뭐 사기 비슷한 거를 친 거 아니야? 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소비자들로부터. 그래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구나라고 인식을 할 뿐이죠. 뭐 내용 그렇게 안 따집니다. 여행사 니꼴 나쁜 XX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조국 사태만 봐도 그래요. 그죠? 조국 사태나 그런 거 봐도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봐도 그렇죠. 박지용님, 저는 여행사 주간 패키지 여행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낯선 곳이라 불안하실 텐데 여행사의 부응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행사는 없앨 수가 없고 패키지 여행사 패키지 상품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 저기 지금 젊은 친구들도 늙어요. 예. 화물은 11홍이요. 늙으면 여행사 상품이 편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행사 상품이 편해요. 또 딱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끝나면 차 대입고 아주 다리 아파갖고 딱 쉬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행사들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돼요. 예, 강조를 해서 시니어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한 공정위 발표한 하나 사건 있었고요. 자, 제가 원래 작년부터 하나 우리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기사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법원 판결이 냈는데 결과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도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업체명도 밝히진 않겠습니다. 대략 이제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3명이 피해자. 일단 저한테 접수된 저한테 그 기사 제보가 온 게 3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미국 쪽 상품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쪽 라스베이거스 쪽에 액티비티도 이렇게 하고 해서 어떤 분은 한 8천만 원, 어떤 분은 한 3천만 원, 또 한 분은 한 700만 원 정도 갖다 예약을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행사 진행을 안 하고 그 돈을 갖고 잠시 어디 좀 연락이 좀 안 되셔갖고 우리 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연락이 겨우 닿아서 이제 그거를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이제 그걸 판단을 받았는데 내용은 저도 아직 불기소 의견에 대한 내용은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봤어요. 그 내용까지. 왜 무슨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뭐 혐의 없음까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피해 입으신 분은 3명 중에 한 분인데 3명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또 화합병으로 또 얼마 전에 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기사 제보를 받고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뭐 제가 법원도 아니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행사들이 물론 지금 이 사건은 뭐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제가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그걸 하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가 또 뉴스에 나오면 뭐 안 좋겠죠,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뭐 또 허니문 시즌 정도 되면 또 허니문 상품으로 또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면 그 뭐죠? 고객들은 일반 시민들은 어, 여행사 통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하나둘씩 그게 이제 한두 건이면 뭔데 계속 쌓여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죠? 특히 허니문 시즌에는 허니문은 굉장히 들떠 있잖아. 허니문 우리 고객들은. 그래서 그냥 좀 몰디브 같은 데 좀 지상비 비싸더라도 이렇게 이제 결혼 자금이랑 이런 거 해갖고 부담 없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부담 없이 예약을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처럼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내 돈을 갖고 튀어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 물론 대다수의 우리 여행사는 굉장히 잘하지요. 잘하는데 꼭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흐려놓는 거에 대한 피해가 쌓이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대한 신뢰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네. 주니주니님,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행사들이 신뢰를 하나둘씩 잊어버리고, 자, 좋아요. 그 뭐죠? 뭐 업계 지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OTA가 활성화되고 개인 개별 여행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80% 정도는 90%는 8, 90%는 그렇지만 나머지 10%는 사실 그동안 이런 신뢰를 무너뜨린 여행사 이 한두 악덕 업체 이런 여행사들로 인해서 한 1, 20%는 또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물론 우리 글로벌 OTA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약을 하고 뭐 예약을 취소해서 환불을 해주느니 환불을 조금 해주느니 환불을 늦게 해주느니 이 문제지 돈을 갖고 먹튀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존에 이 한두 문제를 꼭 일으켰던 신뢰를 깎아먹었던 여행사들은 아예 고객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황당하고 그야말로 사기예요, 사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불을 해주느니 안 해주니 이거 규정상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고객의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말을 어떻게 도둑이지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뭐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행사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를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할 때 의료계, 법조계 뭐 이런 쪽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 의료사고가 나요. 그거는 더 중요하지. 한 명의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에 관련 최소한 의료에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나면은 그래도 아, 저 의사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또 그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아, 어떻게 또 운명이 또 그렇게 됐구나라고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행사들이 예약금 갖고 도망가는 경우는 그야말로 나쁜 XX인 거예요. 100% 그냥 100%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로 인한 여행사의 이미지 손실은 그 누구도 다시 되돌릴 수 없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허니문 고객들이 굉장히 봉이죠. 예. 정말 봉도 아닌데 맨 허니문 특히 이런 여행사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여행 기자 하면서 허니문 여행사들이 먹튀한 경우 진짜 수차례 봤습니다. 수차례 봤고요. 언론에 안 나오는 것도 저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아 정말 창피할 지경입니다. 창피할 지경입니다. 누가
뭐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알려진 것만 이 정도라면 안 알려진 것까지 합치면 그리고 그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런 여행사들로부터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면 여행사의 여자만 들어도 끔찍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정말 조심해야 돼. 아니 상품이 안 되면 예약을 받지 말고 예약을 받아서 돈을 받아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솔직하게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돈이 없다고 고객의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갖고 도망갑니까? 예.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단 음식 있잖아요. 달고, 맛있는 음식을 싹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이런 특히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을 갖고 몇 천만 원을 갖고 먹튀를 했다. 이런 내용의 사건들은요. 기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달콤하게 따먹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예. 뭐 살인 사건은 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고 피해자도 있고 해서 다루는 것도 다루기는 하고 관심도 많이 가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뭐 정말 힘도 없는 여행사들이 뭐 사기를 고객 돈을 갖고 예약금을 갖고 사기를 쳐서 도망갔다 이런 거는요 아주 뭐 그냥 쉽게 다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아무 부담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그런 아주 언론이 좋아하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 그냥 여행사는 또 그냥 두드려 맞는 거야. 고객들로부터 말은 안 해도 암암리에 아유 내가 그래서 뭐 저런 여행사를 가야겠어 이러겠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계 스스로가 그런 자정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고 뭐 누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브랜드 여행사 고객 입장에서 브랜드 여행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큰 데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참 좋으니 노란풍선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행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지금 잘 되는 건 아니면 아무튼 평상시에 거기에 손님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한 그런 일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몰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삼성 제품,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자신도 뭐 일단 AS가 쉽고 잘 되고 AS 센터도 많고 하니까 행여 무슨 고장이나 나가 하면 좀 그 서비스 받기 쉬우니까 뭐 100% 만족하진 않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큰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좀 믿고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좀 우리가 신뢰 있는 브랜드 있는 여행사들을 저기 찾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여행사들도 소소하게 신문에 언론에 나오긴 하죠. 뭐 여러 가지 환불 문제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 이제 뭐그 뭐죠 그 여행지에서의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발생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 처리 때문에 분쟁은 가끔씩 있지만 이제 대신 뭐 고객 돈 받은 돈 갖고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그건 이제 분쟁의 문제지 그건 많이 도망가고 먹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좀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8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 댓글 창에 인사라도 좀 남겨주시면 좀 반갑게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온지는 사실 몰라요. 예. 전체적으로 들어온 숫자는 표시가 되는데 댓글에 안 남겨주시면 누가 들어오신지 모릅니다. 어, 우리 감사드리는 박진용님과 리라님은 항상 댓글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행사 신뢰를 좀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 노력들 같은 것들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여행업계가 코로나19가 끝나도
절대 쉬운 상황, 녹록한 상황은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또 댓글은 저희 창에는 조금씩 늦게 들어요. 예, 리라님 바래봅니다. 최소한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는 주님의 자녀로 양심껏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도 가끔 사건을 일으키는 곳이 있는 걸 제가 알고 봤습니다. 예. 자, 우리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면 더 안 되지요. 예. 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여행사가 두드려 맞듯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의 마음에 뭐 신앙인, 종교인, 특히 이제 뭐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인간의 어떤 삶을 살 것 같고, 뭐 죄는 물론 인간은 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근데 목사님들이 행여나 무슨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거나 언론에 나오면 더 주목받고 더 욕을 먹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행사들이 욕먹는 정도와 수준, 네? 그 다음에 스타일이, 욕을 먹는 스타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일부지만 그렇게 좀 사고를 치시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그냥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에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여행사들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행사 운영 윤리 헌장 뭐 이런 것처럼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듯이 나는 여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예, 고객의 돈을 갖고 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 것임을 하늘 앞에 해 아래 달 아래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뭐 그런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런 여행사 운영 윤리 헌장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좀 절차 행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행사들의 무너진 신뢰 스스로 회복하자라는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할 얘기는요, 뭐냐면 여행사 수수료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더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런 얘기는 나왔죠. 뭐 타스프 문제도 뭐 시원치 않고, 여행사가 상품 팔아서 몇 남지도 않아서 우리 여행사도 법률 상담소처럼 상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 이러한 여행업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려면 평상시에라도 여행사 상담 수수료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좀 제 입장에선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라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해 아래 달 아래, 예, 넘버 원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왜 가당치도 않은 얘기냐면 저번 주에 토론회 할 때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상무님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잠깐 저 영상 다 올려놓긴 했지만 뭐냐면 정보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보 접근성 뭐냐면 뭐 환경 정보, 교통 정보, 뭐 지리 정보,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기후 정보, 기후 관련 정보. 그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인 거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지구가 위험하대,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어. 뭐 교통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막혀. 날씨는 내일 태풍이 오고 뭐가 한대. 이런 정보들 우리가 그냥 그건 최종적인 정보를 정리된 거를 우리들은 그냥 얻는 거고. 근데 그런 정보를 갖고 수집하고 모으고 다루고 관리하는 곳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야죠. 그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접근성, 그 다음에 수집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정도 수준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를 갔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썼고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보이잖아. 그 기업들은 그게 카드사가 됐건 통신사가 됐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비용이 있고 이미 그런 것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갖고 있죠. 일종의 데이터도 정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그 정보를 갖고 이렇게 유리하고 저렇게 유리해서 결국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을 남기죠. 그죠? 예. 뭐 이제 그런 거 사업자 선정의 뭐 공평성,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가 나와서 한 얘기 요점 뭐냐면 그거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비교를 해서 그럼 여행사가 여행자, 손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는 게 이제 정보인데, 그죠? 그리고 일종의 그 상담을 해서 수수료까지 받으면서까지 제공해 줘야 될 것들은 정보잖아요. 예. 딴 게 있어요? 뭐 없잖아요. 예. 현지에 가면 어떠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어쩌고 이거 뭐 더 있어요? 뭐 조심하시고 뭐 안 조심하셔야 되고 뭐 해는 몇 시에 뜨고 달은 몇 시에 지고 이런 것들이냐. 근데 이런 정보는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세상에서는 일반인들도 하다못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이런 정보 접근은 너무너무나 쉽게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얘기입니까? 뭐 이건 다르고 같음이 얘기나 이건 틀린 얘기냐 맞는 얘기의 차원이죠. 그죠? 절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어디 여행 뭐 어떻게 그 쳐보세요. 지금 관련한 데이터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쳐도 그렇고 영어 버전으로만 쳐도 구글링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상, 교통, 뭐 그런 환경 이런 정보와는 질적인 차이가 너무너무나 많죠. 그죠?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 여행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우리 고객이 모르는 정보가 있을까요? 맘 먹고 찾기 시작하면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 연로하시고 인터넷 환경에 접근성에 불편하심을 느끼시고 연로하시고 귀찮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 어디랑 가고 싶어 몇 박 며칠 무슨 비행기 타고 예약 대신 해주는 거지 그게 심도 깊은 수수료를 받으면서까지 상담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거를 수익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는요. 물론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표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저희 이 방송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나요? 예,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고 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행사 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상담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상담의 내용이 뭔데? 뭘 상담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건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뭔데요? 여행지 정보잖아요. 그렇죠. 여행지 정보라는 건 그 안에 호텔, 거기에서 뭘 즐겨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어떤 호텔이 좋고, 뭘 드시면 맛있고, 뭘 조심하셔야 되고, 가는 비행기는 어느 비행기가 어느 날에 뭐가 있고, 오는 비행기는 이렇고, 경유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의할 사항은 뭐고, 좀 더 디테일하면은 어느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고,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 이상의 수준이 있나요? 굉장히 심도 깊은? 일반인들도 접근을 못하는 정보들? 네. 예전에는 조금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좋은 시대 때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리라님 없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리라님이 뭐 그 하시는 그 업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공개를 해야 돼. 저번에 댓글로도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숲 해설 전문가세요. 근데 숲 해설 전문가 예를 들어서 숲 해설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저걸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일종의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숲에도 가지도 않고 문화관광 시설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객이 오면 숲에 관한 해설을 해주고 상담을 해서 상담 수술을 받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서 손님이 와서 거기 가면 경복궁에 가면 뭐뭐가 있는데 뭐뭐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상담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라님, 한국 사람 성격상 돈 주고 상담받는 거 싫어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거 왜? 당연합니다. 제 아시는 가족분의 변호사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면 사무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상담료 몇 분에 얼마.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은 일반인들이 너무 없고요. 법을 전공하거나 그쪽 정말 전문가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법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 벌써 변호사 사무실 그런 데 가면 벌써 이제 이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잖아요. 이제 알고 싶어 하고 갈망하잖아요. 갈망.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비용을 주고라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고급 정보고 나는 모르는 정보, 전문적인 거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행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할 게 뭐가 있냐고요. 찾아올 리도 만무하지만 찾아온다고 그걸 돈 주고 누가 상담을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 중에 하나, 한 건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갖고 계속 수수료를 받아서 해야 된다, 수수료를 챙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아닌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생각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여행 가기 어려운 곳들이 아직 세상에는 많잖아요. 남미도 그런 곳이 좀 있고 전문적인 곳도 있고 전문가가 전문가의 동반이 필요한 그런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데는 그냥 여행사 상품이 있으면 그거 상품 가면 되는 거고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전문적인 굉장히 험난한 오지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 올라갈 때 셀파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듯이 그런 그런 특수한 경우지만 일반화 시켰을 때는 너무나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본도 그게 제도화돼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조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랑은 옆에 이웃 나라랑은 하지만 너무나 다른 차원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할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시자면 일본 가서 그냥 여행사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니까. 박진용님, 어쩌면 15년 후에 여행 유료 상담 가능할런지도. 어떤 이유에서 박진용님? 15년 후에 여행 유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그 논거가 있습니까? 논리적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그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박진영님처럼 15년,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게 꼭 15년이라는 게 아니라 박진영님 말씀은 가깝지 않은 미래, 조금 시간이 필요한 미래에는 여행을 유료 상담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아직 끝날라면 몇 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좀 타이핑을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의외의 그런 또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행사 상담 유료로 상담하는 것들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저희가 이 실시간 라이브 이걸 하는 게요 이런 차원이에요.
저도 그 뭐죠? 그 저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꼭 그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적 용어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만 보는 그런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저도 제가 활동을 하고 취재를 하고 일을 하면서 판단해 봤을 때 절대 불가할 것 같다는 저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죠. 근데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제가 뭐 완벽한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실시간을 하는 겁니다. 자, 박지용님, 자 감사합니다. 막연히 세상이 급속히 변하니까 상담 수수료 원하시는 분들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그 의지와 그 소망의 마음은 알지요. 오직 답답하고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왜 우리만 이걸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저 마음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상담 수수료를 받는 거는 우리 여행사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예. 아집, 예. 저만의 아집이 있죠.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수익으로 많은 그 정말 회사 경영에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익성을 로 운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받으셔도 돼요. 예, 받으셔도 됩니다. 자, 자유죠. 예, 마음입니다. 예, 손님 오셨어요. 가서 상담하는데, 자, 저희 여행 상담 가실 것, 이거 뭐, 예약 안 하셔도 되는데, 30분에 10만 원입니다. 30분에 5만 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 but, 누가 거길 찾아가서 상담을 돈 주고 하겠냐? 이 말씀이죠. 하지만, 뭐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희망을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응원을 합니다. 저는 응원을 하고 우리 박지용님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현실적인 생각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여행사를 접을지 않을 경우라면 좀 시간을 갖고 이럴 때 우리의 개선할 부분들 또 앞으로는 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업계 전문가 한 분이 좀 계십니다. 그 이제 제가 뭐 업체명과 조남은 또 프라이버시 때문에 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저희 방송입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저기 대상으로 해서 그 강의를 좀 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저번에 한번 페북 친구인데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메시지에 지금 이런 때 우리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이용한 고객이나 아니면 단골 고객들한테 안부 전화도 좀 묻고 그렇게 좀 그 뭐죠 헬로 저희 뭐죠 아무튼 저희 헬로를 한번 묻고 안녕하시냐 뭐 이런 그 고객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뭐 코로나 시국에 좀 어떻게 건강하시냐 뭐 이런 뭐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업계 참 어려운 시절에 솔직히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일이 몇 개월째 없는데 진짜 화딱지만 나죠. 짜증만 나고 저도 그런데 화만 나지. 그런데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떡합니까? 버티는 견디는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견디긴 견디는 거 다 좋은데 이 불길한 기분은 영 가시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예. 아닌 말로 저는 기자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업계 전문지 기자로서 저도 업계에서 더 이상 뭐 수익이 남을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매체 성격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예, 다른 전문지를 하든지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언제나 여행업계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생하는 그런 어, 그런 마음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간혹 가다가 백신이니 뭐니 좋은 소식 나오는데 뭐 트래블 버블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트래블 버블 얘기하니까 아무튼 조금 더 지나면 일단 동북아 그다음에 아시아끼리는 조금 뭐 서로서로 좀 왕래를 좀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도 좀 일어서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용기의 메시지를 드려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오실 줄 압니다만 그래도 어, 좋게 생각하십시오. 이 건강까지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더 힘드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주 또 한번 열심히 또 살아보자고요. 자, 박진영님 오늘 좋은 댓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라님도 좋은 댓글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춥죠, 그죠? 추워지고 있는데 면역력 잘 챙기세요. 예, 그 광고도 있잖아요. 어머님 면역력 챙기셨어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준비한 소식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고 그래도 1시간 좀 못했는데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저도 다음 주에도 뭐 조금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거 말고 좀 우리 업계를 위해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무엇이 있나 한번 공유를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릴게요. 우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녹화본 들으실 편집 분량 들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 주 월요일 9일인가요? 9일부터 목요일까지 9, 10, 11, 12 월화수목 저기 강남 쪽에 있는 그 세택 있죠? 세택 거기서 관광박람회 코트파에서 하는 관광박람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예. 올해 뭐 웬만한 관광박람회 여행박람회 다 없어졌죠. 취소됐죠. 근데 유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세택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부스도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크루즈 스캐너님 반갑습니다. 크루즈 스캐너님 어제 혹시 그 홍콩 그 뭐죠? 라이브 스트리밍 오셨죠?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어제 저 너무 감동받아갖고 2시간인데 실시간 라이브 어제 홍콩 광장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했고 홍콩 현지랑 연결해서 그런데 와 나 진짜 이런 그냥 녹화본 올라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만. 예. 그래서 진짜 뭐 현지에는 없었지만 감동이 있었어요. 어제 아마 크루즈 스캐너님도 오신 것 제 기억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 리라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월화수목 9일부터 시작되는 그 여행 박람회 서울에 계시는 분들 한 번쯤 시간 나시면 마스크 쓰시고 한번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한 해에 박람회 여행 박람회가 많이 몇 개 열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이런 얘기 안 해드리는데 예. 워낙 이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게 없었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내창을. 크루즈 스캐너님, 네 맞죠? 어제 오셨죠? 예. 어제 같이 어제 감동이었어. 저는 어제 괜찮더라고. 라이브로 하니까. 그리고 라이브 관광청에서 제가 오늘 기사 메인 기사로 좀 이따가 마감을 할 건데 캐나다 관광청에서도 저걸 하나 했어요. 그 뭐죠? 녹화본으로 캐나다 관광청에서 저기 현지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현지 그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본으로 그 현지 소식 영상 랜선 투어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캐나다 나이아가라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독일 관광청에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구나. 무려 6일 동안 한국 시간 새벽 1시부터 현지 라이브 스트리밍이네요. 라이브 스트림. 뭐, 작센주도 나오고, 드레스덴도 나오고,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메인 기사로 마감을 할 건데,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캐나다도, 캐나다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캐나다, 저기 뭐죠? 어, 캐나다 관광청 요거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주소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캐나다 요 라이아가라 폭포도 볼 수 있고 랜선 투어예요. 이것도요. 굉장히 뭐 박진감 넘칩니다. 저도 몇 개 봤는데 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도 하는데 저는 다음 주 독일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캐나다 관광청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예, 캐나다 라이아가라 폭포 찍었더라고. 근데 어제 홍콩 것도 재밌었고 홍콩 거 다시 그냥 녹화본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일이나 한번 관광청에 얘기를 해보려고요. 재밌었거든. 막 주윤발 음악도 틀어주고 괜찮았는데 그래서 뭐 랜선 투어가 답은 아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 예, 대안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당장 요럴 때는 또 요렇게라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략 방송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크루즈 스캐너님 들어와서 반가웠고요. 박진용님도 반가웠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리라님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요 트래블 데일리는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